사라, 버스를 타다. 윌리엄 밀러 글, 존 워드 그림, 박찬석 옮김. 사계절 출판사. 어린 시절에 나는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일찍부터 배웠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죠.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힐지라도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을 지켜나가야 할 때가 인생에서 한 번은 꼭 온다고 말입니다. 1950년대 미국 남부에서는 흑인들이 버스 앞자리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버스를 잘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꼭 어디를 가야 할 때면 걷는 게 더 좋았습니다. 2등 시민으로 취급받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1955년 12월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버스를 탔을 때 사람들은 저에게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거절했죠. 그런 법이야 어떻게 만들어져 왔든 나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나라에서 나를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지 않는 법에 나는 신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았죠. 그때부터 우리는 오랜 길을 걸어왔으며 앞으로도 먼 길을 가야만 합니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한 지금 나는 우리 모두가 자유를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리라는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자신감을 갖고 옳은 것을 위하여 당당히 맞설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며 과거를 되새기고 모든 이들을 위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사라는 엄마와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고개를 돌려 자기를 쳐다보는 백인 아이들에게 사라는 얼굴을 찡그려 보였습니다. 백인 아이들도 얼굴을 찡그리며 웃어댔습니다. 그러다가 엄마들에게 잔소리를 들은 뒤에야 바로 앉았습니다. 언제나 이래왔단다.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지. 엄마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는 사라보다 먼저 내렸습니다. 사라는 혼자서 학교로 가고 엄마는 백인들의 부엌에서 일을 했습니다. 엄마를 생각하면 사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주말도 없이 하루 종일 일했지만 신발 한 켤레, 새 옷 한 벌 사입을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라는 버스 앞쪽 자리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좁은 통로로 걸어 나갔습니다. 별다른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창문은 똑같이 지저분했고 버스의 소음도 똑같이 시끄러웠습니다. 뭐가 그리 대단하다는 걸까요? 백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뭘 그리 두리번거리니 꼬마야? 뭐 특별한 게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는 게 좋겠구나. 모두들 사라를 쳐다보았습니다. 사라는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엄마는 얼마나 고단해 보이던지요. 사라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앞쪽 끝까지 가서 운전사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라는 운전사가 기어를 바꾸고 두 손으로 커다란 핸들을 돌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운전사가 성난 얼굴로 사라를 쏘아보았습니다. 꼬마 아가씨! 뒤로 가서 앉아. 너도 알다시피 늘 그래 왔잖니? 사라는 그대로 앉은 채 속으로 말했습니다. 뒷자리로 돌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어. 버스 운전사는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규칙을 따르지 못하겠다면 이제부터 걸어가거라. 운전사가 덜컹 소리를 내며 문을 당겨 열었습니다. 사라는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사라 생각에 버스에서 내리는 것도 학교까지 걸어가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걷기엔 꽤 먼 길이었죠. 다른 아이들은 아무도 그러지 않는데 왜 사라만 걸어가야 하나요? 사라는 작지만 당당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문 닫으셔도 돼요. 전 학교까지 타고 가겠어요.
운전사는 경찰관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니? 사라는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법이 뭔지 너도 알 게다. 그렇지? 그럼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경찰관이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아무렴, 법에는 말이다. 너희 같은 사람들은 버스 뒷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나와 있단다. 그래서 말인데 법을 어기고 싶지 않다면 네 자리로 돌아가거라. 밖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하여 큰 소리로 외쳤어요. 몇몇은 사라에게 욕을 했지만 몇몇은 사라를 응원했습니다. 일어나지 마라. 그 자리는 네 피부색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경찰관이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사라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사라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날 감옥으로 보낼 건가요? 그때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경찰관이 엄마에게 전화를 하는 동안 사라는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키가 큰 남자가 사진기를 들고 와 사라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신문사에서 왔단다. 용기 있는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어. 남자의 말에 경찰관이 크고 거친 손으로 사라의 등을 토닥이며 대꾸했습니다. 꼬맹이가 잠시 헷갈렸을 뿐이요. 사라에 대한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라를 보러 왔습니다. 누군가 사라에게 초콜릿 과자를 갖다 주었습니다. 사라는 과자를 한 입 베어 물고 나서야 자기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때 엄마가 왔습니다. 가자. 경찰들이 진짜 범죄자들을 잡으러 가야 할 때인 것 같구나. 경찰관이 사라와 엄마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앞으로 당신 딸이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단단히 일러주시오. 사라가 엄마와 함께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아가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말썽을 일으키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뭐가 그리 특별한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괜찮다. 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사라와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사라의 방으로 들어와 사라를 안아주었습니다. 사라야, 엄만 너한테 화나지 않았어. 넌 세상에 어떤 백인 아이 못지않게 착한 아이란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사라는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버스 앞자리에 타면 안 되나요? 법이 그렇기 때문이야. 법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말이야. 사라가 엄마의 피곤한 눈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법은 절대로 바뀌지 않나요? 엄마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 바뀌겠지. 둘은 버스 정류장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수군댔습니다. 사라 또래의 사내아이 하나가 신문과 연필을 가지고 뛰어왔습니다. 저 사인 좀 해줄래? 우리 딸이 영웅이라도 된 것 같구나. 엄마가 소년한테서 신문을 받아들고는 싱긋 웃었습니다. 사라는 신문 첫 장에 난 자신의 사진을 보고 몹시 쑥스러웠습니다. 엄마, 얼른 가요. 버스 운전사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올라타시죠, 꼬마 아가씨. 사라는 자리에 앉기 전에 뒤돌아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외투와 똑같은 신발 차림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입고 신어온 것들이죠. 하지만 오늘 엄마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자랑과 행복이 두 눈에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뭘 머뭇거려, 사라.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딸인데. 버스 운전사가 사라를 쳐다보았습니다.
버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라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 자리는 바로 엄마의 자리예요. 엄마가 활짝 웃었습니다. 사라와 엄마는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